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우무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또 혼자 하게 됐어요. 두 분 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면 그 말인즉 오늘도 굉장히 졸린 방송이 되겠네요. 목소리를 좀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졸린 목소리인데 뭐 어떡해. 그리고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최근에 그 사연 주셨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마트폰 100일장 관련해서 참여해 주셨고 그분들 모두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진작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작 과정 중에 서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지연이 되게 됐으니까 그거 해결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선물은 받으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받으시는 날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시 공지를 올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이에요. 저희가 이런저런한 것들, 그리고 원래는 사실 가능하면은 탄사님, 그리고 슬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다 있을 때 사연을 하려고 계속 이제 제가 아껴두다가 이게 이래저래 서로 얽히고 이렇게 엇갈리고 하다 보니까 소개를 못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죄송해요. 그래도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무서운 이야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사연이에요. 만약 사연에 뽑힌다면 하연으로 소개해주세요. 하연님이 제보해주신 경험담 같아요.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설날 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촌형, 사촌 누나, 친누나, 저 이렇게 넷이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가 있던 방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은 부엌으로 통하는 베란다와 통하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한창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베란다에서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 하나가 쑥 나오더니 창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저희는 누가 닫았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창문을 다시 열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손이 다시 나와서 창문을 탁 닫았습니다. 누가 자꾸 닫는 거야 하면서 사촌 형이랑 제가 고개를 내밀어서 베란다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촌 형, 사촌 누나가 귀신 아니냐면서 막 소리를 질렀고 저희는 밖으로 나가 부엌에 있던 엄마와 큰엄마한테 여쭤봤습니다. 누가 창문을 닫았냐고 두 분 모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게 그때 두 분 모두 매니큐어를 하지 않으셨고 그 손의 주인이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얗고 젊은 사람의 피부였습니다. 그때 집에는 저, 사촌 누나, 친누나, 사촌형, 그리고 엄마, 큰엄마, 할머니 뿐이었는데
그 손의 주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럼 이만. 첫 번째 하연님이 제보해 주셨던 사연이에요. 친척 오랜만에 이제 설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사촌 형 누나들 그리고 친누나 해가지고 같이 놀다가 창문에서 이제 빨간색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이 쓱 나와서 창문을 닫고 사라지고 그랬다는 뭐 이야기죠. 창문에 그 빨간색 매니큐어 뭐였을까요? 젊은 손. 근데 설이면 좀 날씨가 선선한 때잖아요. 추울 때죠? 추울? 뭐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노는데 추울까봐 창문을 닫아준 좋은 귀신 아니었을까요? 왜 꼭 귀신이 나쁜 귀신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이들 추울까봐 일부러 창문 닫고 놀게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손도 아니고 빨간색 매니큐어라고 하니까 이제 좀 그 부분이 좀 섬찟하네요. 대체 그 손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엔 그냥 근데 나쁜 귀신은 아니다라는 느낌은 자꾸 드네요. 읽으면서도 사실 저는 막 오싹함보다는 좀 그냥 아늑함을 느꼈어요. 묘하네요. 근데 이런 와중에 아이 넷이서 컴퓨터를 하는데 싸우지 않고 논다라는 건 놀랍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동생이랑 뭐 컴퓨터 아니면 뭐 비디오 게임기를 하나 놓고도 둘이서 엄청 싸웠어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니까. 서로 하고 싶으니까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컴퓨터에서 4인용 게임 같은 걸 했나? 알 수가 없네요. 아니면 그냥 넷이서 유튜브 본 건가? 이게 오래전 일이면 유튜브는 아니었겠네요. 아무튼, 하연님, 좋은 사람 같네요. 싸우지도 않고. 뜬금없죠. 제가 고3 때 직접 겪은 일입니다. 무섭다기보다는 기괴한 기억이라 보내봅니다. 아마 1교시 자습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전날에 늦게 자서 잠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저는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던 건지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도 꿈속이라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별로 이상함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을 하시던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는 선생님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 앞에 오는 순간 전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한 꿈 다 보겠네 하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면서 나무가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앉아있던 교실까지 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당황하다가 다시 꿈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꿈을 꾸었던 거죠.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전 옆에 있던 친구에게 해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친구에게 야, 혹시 이것도 꿈인 거 아니야? 완전 인셉션인데? 라며 농담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표정이 싹 굳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글쎄,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다시 마지막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의 꿈이었던 것이죠. 완전히 잠에서 깨고 나니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무라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꿈속의 꿈. 근데 전날 뭘 했길래 늦게 잔 거죠? 고3이 이게 늦게까지 공부한 거죠? 공부해가지고서는 그런 거죠? 꿈속의 꿈. 야, 그래도 이게 어쩌면 학교에서 잔 거라서, 그나마 좀 덜 무서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자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집에서 자는데, 그것도 새벽에, 이런 꿈을 꾸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뭔가, 밤에 내 방은, 방문도 닫고, 불 꺼져 있고, 세상도 다 조용하잖아요. 마치 혼자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가끔 새벽에 깰 때가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혼자 좀 적막감? 약간 외로운 느낌도 들고 고독감? 그래도 학교에서 자다가 이런 꿈을 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러네요. 꿈속의 꿈.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은 뭐 그래 꿈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야 그 마지막 꿈에 나왔던 친구 그 친구는 농락했네요. 나쁜 친구인데. 근데 그 꿈속에 마지막 꿈에 나왔다는 그 친구는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친구인가요? 반 친구? 아니면은 그냥 꿈속에서 그 꿈속에서 갑자기 그냥 친구라는 개념의 어떤 존재였나요? 궁금하네요. 실제 친구면은 괜히 한 대 때리고 싶을 것 같고 괜히 그 얼굴만 봐도 그게 아니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뭐지? 하고 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왜 식은땀 나지 이게? 이거 알 수가 없네요. 사연 재밌었어요. 네. 물 좀 한 잔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꿈속의 꿈속의 꿈 하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짧게 그냥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학교에서 졸고 있던 거예요. 이제 졸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쉬는 시간 동안 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엎드려 잔 거예요. 바로 딱 팔 앞으로 모으고 포개고 엎드려 잤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악몽을 막 귀신이 쫓아다니고 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옆 짝꿍한테 야, 나 손 좀 잡아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남녀공학이었나 봐요. 남녀공학이었나 봐요. 그래서 옆 친구가 싫어할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 하면서 손을 그 포갠 그 팔을 앞으로 포갰잖아요. 거기로 이제 손을 그 얼굴 있는 쪽으로 손을 그 틈이 있잖아요. 겨드랑이 쪽으로. 거기로 손을 쑥 넣어가지고 손을 잡아주더래요. 근데 그 손이 묘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잡았다가 아니라 마치 플라스틱 손을 잡은 느낌? 뭔가? 플라스틱을? 뭔가 차가운 이질감이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눈을 뜨면서 깼는데 자기가 손을 잡은 줄 알았는데 손이 없고 옆에 아무도 없더래요. 옆 짝꿍은 화장실 가서 옆자리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시간을 봤는데 이 친구는 그 무서운 꿈을 꽤 한참 꿨고 꽤 오래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1분도 안 지난 거예요. 자기가 엎드려서 바로 그런 악몽을 꾸고 손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1분도 안 걸렸던 거래요. 이거 좀 무섭지 않나요?
저는 36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닉네임을 정해야 한다면 아무로 해주세요. 아무님. 라디오 팟에서 알게 돼 3회차까지 듣고 그 후로는 방송분이 없어 아쉬웠는데 팟빵에서 여전히 방송하신다는 걸 알고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팟 파티 말씀하시는 거네요. 파티는 제가 3회까지만 올렸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상업고등학교여서 고3 여름방학이 지나면 대체로 공장 쪽으로 취업해 타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고3 여름방학이 지나고 평택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1년쯤 지나 문득 자취를 해보고 싶어 당시 평택역 앞에 원룸을 알아봤고 이내 계약을 하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가 8월쯤. 이 사건이 요즘 더 확 다가오는 건 무서운 방송 오므라의 영향도 있고 당시 더웠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살던 원룸은 차가 다니는 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었고 제 방은 1층 관리 사무실을 지나 맨 끝 방이었어요. 관리 사무실에는 주인 아줌마가 항상 계셨어요. 방문은 복도 쪽으로 열리는 구조로 방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에서 방 안이 보이는 상황? 방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신발 벗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방. 방에서 오른쪽 화장실 벽 쪽으로는 작은 싱크대, 냉장고. 방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벽에는 높은 위치에 창문 하나가 영정사진 1개 크기로 옆으로 미는 창문, 영정사진 2개 사이즈, 그 아래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은 주간, 일주일은 야근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처음 자취를 할 땐 너무 좋았어요. 주인 아줌마가 그때 당시 갓 20살 넘은 저를 붙잡고 하이 리빙이라는 다단계 제품을 권하는 건 참 난감했지만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니고 이마트 가서 장 봐서 음식도 해먹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혼자 실컷 TV도 보고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방에 창문이 있다고 했죠. 그 뒤로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 통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창문 밖으로는 중국집의 기름 냄새, 춘장 볶는 냄새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끔 담배 냄새도 많이 나서 너무 역해 창문은 거의 닫아두었어요. 야간 근무 끝나고 아침에 집으로 와 씻고 자려는데 그 좁은 통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랑 흥하고 콧노래를 부르는 게 들렸어요. 창문이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뭔 일이야 있겠냐 싶었지만 가끔은 그 콧노래 소리, 발자국 소리에 살짝씩 가위에 눌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창문, 통로, 중국집, 주방 뒷문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통로에서 담배 피며 보낸 게 아닌가 싶네요.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뜬금없이 침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남는 거 있으시면 달라고 했고 주인 아저씨가 와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침대를 놔주셨어요. 며칠은 잘 잤던 것 같아요. 야간 근무 시작된 날 일요일 저녁에 출근해 월요일 아침에 집에 왔죠. 그런데 주인 아줌마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잡으시더니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시면서 문단속 잘 하고 다니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잠그지 않은 거냐, 문이 밖으로 열려 있었냐 하며 바깥으로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문단속은 철저히 하는 편이며 나갈 때든 방에 혼자 있든 항상 문을 잠그고 살았어요. 꼭 하고 끝까지 밀어 닫고 잘 잠그고 다녔는데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씻고 먹고 자고 다시 월요일 저녁에 출근 준비를 하며 문 밖에서 문을 닫고 잠그고 앞뒤를 밀어보고
잠겼다 싶어 출근을 했고 화요일 아침 퇴근하고 왔을 때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주인 아줌마랑 마주치는 게 싫어서 현관에서 관리사무실 쪽으로 눈 인사만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더웠어요. 덥고 땀나는 것도 찝찝해서 잘 때 옷을 홀딱 벗고 잤어요. 씻고 먹고 잠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앞으로가 동그란 거 눌러 똥 하고 잠기는 거 확인하고 앞뒤로 밀어 다시 한번 안쪽에서도 문이 잘 잠긴 걸 확인했어요. 그러고 잤는데 1시간이나 지났나? 엄청 센 가위에 눌렸고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 주인 아줌마가 방에 들어와 계셨어요. 위아래 검은 옷, 눈을 희번덕거리며 식칼 크기의 엄청 큰 포크를 찌를 기세로 들고 있었고 갑자기 포크를 머리 위로 쳐들고 네가 그랬지. 하며 악에 바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지르고 이는 쳐들고 있던 포크를 제 배 위에 꽂으셨어요. 저는 으억하며 가위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포크에 찍힌 순간 기절하듯 정신을 아예 잃었어요. 한참 후 눈을 떠보니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날도 더운데 가위까지 눌려 땀이 범벅인 상황. 긴장해서인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방에서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오른쪽이 바로 원룸 방문인데 문이 15cm 정도 밖으로 열려 있었고 잠김은 눌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홀딱 벗고 있는데 사시나무 떨듯 달달거리며 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바로 올라오셔서 저를 진정시켜 주셨고 며칠 안 돼 저는 다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부모님이 오셔서 관리사무실 아줌마를 같이 만나는데 제가 가위를 눌렸을 때 본 그 옷을 입고 계셨어요. 이 얘기가 채택되길 바라는 건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입니다. 위의 내용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어제 동생하고 한잔하며 요즘 무서운 방송 듣는 게 있는데 이거 듣다 보니 평택 살던 거 기억난다. 너 기억하냐 하니 그때 당시 중딩이었던 제 동생도 대번에 기억을 하더군요. 왜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능성에 대해. 네, 아무님. 사연 잘 들었어요. 지금은 36살이라고 하셨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3 여름방학 지나자마자 일을 시작하셨고 1년 뒤에 자취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20살 때, 20살 여름. 20살 너무나 에너지 넘치고 밝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그 시기에 이제 특히 그 시기에는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죠. 자취.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집이었네요. 그 주인 아줌마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괄호로 표기를 해주셨었는데 내용이 이상한 다단계 제품을 팔려고 드는 아줌마.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룸? 제가 읽으면서 의아했던 게 이게 집이 좀 너무 그 잠금 장치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싶네요. 이게 지금 이분이 꼭이라고 표현을 하신 게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가정집에 있는 방문 있죠? 그 문고리에 있는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러서 잠그는 방식. 그냥 그거예요. 복도와 그 거주자의 방문을 그 벽을 이제 문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 문이 잠금이 굉장히 허술하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이 주인 아줌마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곳에서 20살 여름을 보내셨으니 고생 많으셨네요. 아, 잠금을 왜 저런 식으로 해놨어? 거기다가 이제 창문 쪽으로 창밖으로 이제 짜장면집. 근데 짜장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1층이셨던 거죠? 이게 1층이 좀 위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무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차라리 귀신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지치셨던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런 방식의 잠금 장치는 조금만 불량이 나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잠기지도 않고요. 지 혼자 열려요, 저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에 제 방이 그랬어요.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없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문이 잘 열려요. 망가지면 지 혼자. 열리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제가 아무님이었으면 남자지만 좀 굉장히 불쾌하고 찝찝하고 화났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에? 내 방을 열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귀신이나 뭐 이런 미스테리한 존재보다는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좀 화도 나고. 근데 차라리 귀신인 게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읽다 보면은 침대랑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침대를 들여놓고 나서부터 지금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침대가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아줌마, 그 아무님 혹시 이 주인 아줌마한테 감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느끼는 게 좀 꺼려지신다고 해야 되나?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피해 다니셨더라는 게 왜 어떤 분인지 감이 와요. 이 아주머니가 어떤 스타일의 그 분인지 대충 느낌은 와요. 예. 그래서 저라도 굉장히 꺼려지고 피해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은 게 보통 그러면은 싸가지 없는 애들은 그냥 할 말 딱 해버려요. 그냥 상대 배려 안 하고 그냥 탁 쏴붙이는데 아무님은 그래도 그런 거를 못 하시고 거절도 잘 못 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피해 다니시는 거 선택하신 거죠. 이해돼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피해 다녀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런가? 그 가위 눌린 꿈에서 그 아주머니가 나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아주머니가 꿈속에 나온 그 아주머니의 모습 그리고 침대 그 아주머니가 또 침대를 아무님께 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연결이 돼 뭔가요? 갑자기 그 들여놓은 침대 그리고 그 집주인 아주머니 연결이 돼요. 이 가족분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동생분도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었던 동생분도 기억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라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딸이 지금 뭐 그런다 그러면 나는 미칠 것 같아요. 나 그냥 일 그만두고 갈 것 같은데. 내 딸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난 안 돼, 난.
네, 아무님 사연 잘 읽었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현재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뭐 그 뒤에는 별다른 일은 없으셨던 거죠? 이거는 제 생각도 제 생각인데 탄사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탄산한테도 한번 생각을 물어볼게요. 탄산의 생각도 궁금하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겨울에 북쪽 지방으로 친구와 함께 스키를 타러 갔던 때의 이야기다. 차로 가게 되었는데 지도를 보던 도중 이쪽이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딱히 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는 길로 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갑작스럽게 차선이 1차선으로 바뀌고 좁은 산길이 계속되었다. 친구가 불안한 듯 말했다. 야, 이거 길 완전히 잘못 든 것 같은데. 그래도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가까웠어. 고개 넘어가면 바로야, 바로. 나도 잘못 왔다 싶었지만 적어도 눈은 내리지 않는 데다 유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산길을 계속 나아갔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민가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산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끔 나무에 쌓인 눈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과는 반대로 우리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깊은 밤의 산길을 그저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다. 민가 하나 보지 못하고 1시간 가까이 달려서 드디어 고개에 도착한 그때 친구가 입을 열었다. 야, 저쪽에 누가 있어? 친구의 목소리에 나도 사람의 모습을 알아차렸다. 속도를 늦춰서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나이는 30대쯤 된 것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우리는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 천천히 차의 속도를 줄였다. 우리 차 옆으로 다가온 그는 우리 차의 창문을 콩콩하고 노크했다. 하지만 밖이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나는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몇 센치 정도만 문을 내렸다.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저쪽에 차가 멈춰버려서요.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나는 친구를 돌아보았지만 친구는 어째서인지 말없이 그 남자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 남자는 작게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애썼다. 저기 좀 그러지 말고 열어주세요 좀. 문은 잠겨 있었는데 밖에서 딸깍딸깍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지 말고 좀 열어주세요. 여전히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과는 정반대로 딸까닥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좀 열어줘요. 열어달라고요. 좀, 예? 열어줘요. 열어달라고요. 결국 남자는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놀라 겁에 질린 채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야, 출발하자. 절대 문 열지 마. 친구가 그렇게 소리쳐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나는 바로 엑셀을 밟아 그 남자를 버려둔 채 자리를 떠났다. 한참을 더 달려 드디어 민가가 보일 무렵 침묵하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야, 너도 알았지? 너도. 그 사람 한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었어. 거기다가 이렇게 추운데 입김도 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분명 사람 아니야. 제가 이어서 또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원래 방금 전 거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나는 어느 영상 제작 전문학교에서 강사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1학년 수업에서 카메라를 사용해서 강사가 정한 테마의 영상을 다음 시간까지 찍어 오기라는 과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첫 번째 수업에서 과제로 내는 테마는 언제나 같았다. 죽은 거리라는 테마였다. 이 수업의 목적은 고객의 막연한 요구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상을 대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죽은 거리라는 테마의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쇠퇴하여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리의 영상을 찍어오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1학년 학생들은 아직 학교에 입학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터라 완전히 아마추어였다. 그런 의도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했었기에 이상한 것을 찍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죽은 벌레를 찍어오거나 자살하는 사람을 주제로 모노드라마를 만들어 오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이 찍어온 영상 중에 하나 묘한 것이 섞여 있었다. 그 영상은 학교 별관을 배경으로 황혼이 비치는 가운데 학생이 카메라를 들고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여기에서는 여자가 자살해서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는 등 이야기를 하는 어쩐지 괴담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특이한 영상이었다. 영상은 건물을 모두 지나치고 마지막으로 최상층의 교실에서 마지막 괴담을 이야기하고 카메라가 갑자기 앵글을 바꿔 고정된 채 화면 위쪽의 창문을 찍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창밖에는 여자가 붙어 있었다. 창문에 손을 꽉 대고서 한마디로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실현한 셈이었다. 나와 강사는 그 영상을 보고 기발함에 감탄을 했다. 바깥도 슬슬 어두워지고 있었고 카메라의 초점도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쪽에 맞춰져 있어 표정이 흐릿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귀신 같아서 상당히 무서웠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나는 그 영상을 찍은 학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테마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을지언정 영상이 재미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 학생은 창밖의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확실히 그 건물에서 괴담을 말하며 영상을 촬영했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창문을 찍은 것은 단순히 촬영을 끝내고 카메라를 내려놓은 것 뿐이었다는 것이다.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잊어 카메라가 계속 켜져 있었다. 짐을 다 정리했을 때야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녹화를 중단했지만 아직 자기는 편집 기재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다른 영상을 더 씌우는 것도 애매해서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학생이 겁을 주려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에이, 그 사람 여자친구지? 그렇게 높은 곳에 서 있었는데 화 안 냈어? 라고 놀렸다. 하지만 그 학생이 무슨 소리예요 정말? 라고 화를 내서 그와 함께 영상을 편집실에서 다시 돌려보기로 했다. 그래서 여자가 창밖으로 보이는 걸 가리키면서 봐봐 여기 있잖아 라고 말했더니 그 학생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전 이런 거 찍은 적 없어요. 전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혼자 편집실에 남아서 끝까지 연기를 하다니 재밌는 친구야 라며 싱글싱글 웃으며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알아차렸다. 영상에 찍힌 교실 창문 크기로 계산하면 그 여자의 얼굴은 작아도 70cm 정도는 되어야 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나는 그대로 영상을 끄고 집으로 도망쳤다. 이후에도 한동안 그곳에서 근무했지만 그렇게 오싹했던 영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네. 끝으로 제가 이제 사연과 별개로 해드린 무서운 이야기 두 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는 산에서 겨울산을 넘어가던 중 알 수 없는 존재와 마주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워낙 유명하죠. 이 이야기는 아마 여기저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영상 관련해서 어떤 전문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제 알 수 없는 것이 우연히 찍힌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그 여자 귀신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얼굴이 70이면 순간 지금 제가 사실은 읽을 때는 70cm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끝내고 딱 70cm를 떠올리는데 왜 우리 50cm 자 있잖아요. 그것도 꽤 길잖아요. 엄청 이거는 굉장히 귀신이다도 무섭지만 이질적인 존재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은 시즌2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벌써 시즌2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한 최대한 많은 수다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애쓸게요. 그러면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는 아마 탄산이랑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태풍 온다니까 태풍 대비 잘 하시고요. 지금 계속 거의 격주로 태풍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리고 피해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인명피해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비 잘 하셔가지고 피해 없으시도록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